중국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중국동포 TV입니다. 120년 만에 폭우, 물폭탄 이렇게 이야기되는 기상청 역사상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까지 내려 쏟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물폭탄이 쏟아졌고 곳곳에서 침수되고 물이 차고 특별히 지하, 반지하 또 산간지역, 강변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옥들, 차량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폭우에 휩쓸려 돌아가신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우 속에서도 영웅들, 의인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함께하고 위험에 갇혀있는 생명들을 자신의 위험을 돌보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 뛰어들어서 생명들을 구한 그런 의인들과 영웅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한 중국 동포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한국 신문인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일 창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일본 식민지 시대였을 때 1919년 3.1 만세 운동, 독립 만세 운동, 즉 한반도 전체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반도 전체에서 남녀노소가 이 태극기를 들고, 그 당시는 한반도 전체의 국기는 태극기였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래서 조선민중 전체가 일어서서 조선의 독립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조선 사람이 감옥에 갔고 처형당하고 순국했습니다. 이 일이 중국 대륙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오사운동,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의 오사운동, 우수윈동, 그것이 일어나게 한 원동력이, 이유가 바로 조선에서 일어난 독립만세 운동이었는데, 그 힘을 입어서 그 다음에 1920년 4월 1일 동아일보가 창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는 102년의 역사가 있는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의 민족지다. 일제 식민지, 분단, 남북분단, 6.25 전쟁, 한국의 산업화, 한강의 기적,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까지 함께해온 민족지가 동아일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120년이 되는 이 민족신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민족을 계몽시켜온 언론, 신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동아일보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창간된 신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5일 창간됐습니다. 동아일보와 같이 우리 민족과 한국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영광을 함께 해왔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그래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보통 민족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입장이 달라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객관적 역사는 이들이 민족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해온, 그리고 민족을 계몽시켰던 그런 언론이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우리 중국 동포 한 명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동작구 아시죠? 서울 동작구. 거기에는 우리 중국 동포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지하나 반지하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동포 임성규 씨가 나이가 64세입니다. 이 임성규 씨가 한국인 할아버지 할머니, 반지하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80대입니다. 할머니 나이가 86세, 할아버지도 비슷한 나이입니다. 근데 워낙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었어요. 물이 들이닥쳤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들이닥치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80대이다 보니 또 두 분 다 몸도 불편하고 거동도 불편한 노인이었습니다. 물이 차니 문을 열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물의 압력 때문에. 그래서 이 할머니가 방범창문을 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친 겁니다. 할아버지는 거동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 1층에 살던 집주인 아주머니가 뛰쳐나와서 지하 반지하로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고 문도 안 열리고, 그래서 방범창문을 뜯으려고 하니까 방범창문이 평상시에는 범죄를 방지하고 도둑을 방지하는 방범창 역할을 하지만 이런 물이 찼을 때는 워낙 강하게 쇠붙이로 창틀을 만들었는데 뜯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주인 아줌마가 이게 힘이 없어. 아무리 뜯을 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빌라 2층에서 살던 중국 동포 임성규 씨가 그 소리 듣고 득달같이 달려 나와서 이 방범창을 여러 거 드라이브도 풀고 깨고 하면서 방범창을 아주 떼어내고 힘들게 떼어내고 곧 죽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죽는 거예요. 물이 가득가득 차오르 죽는데도 그걸 뜯어내고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뜯어내고 그 반지하 물속으로 임성규 씨가 뛰어들었어요. 중국 동포 임성규 씨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 방범창으로 끌어내어서 80대 후반의 이 한국인 노인 부부를 살려내었다고 하는 겁니다. 86세 이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중국 동포 임성규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부부는 꼼짝없이 다 죽었을 겁니다. 중국 동포 임성규 씨는 이 두 노부부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 중국 동포 임성규 씨는 반지하에 물이 가득 찬 곳에서 절망에 빠진,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절망에 빠진 노부부를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반지하 물 가득한 곳에 뛰어들어서 두 사람의 생명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임성규 씨가 말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뭘 망설이냐?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뛰어들어서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이번 120년 만에 폭우 기간에 이 폭우 속에 의인들, 영웅들의 얘기인데 임성규 씨도 그 영웅,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정신이다. 중국 동포 임성규 씨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아름다운 정신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성규 씨를 혹시 아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임성규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친구분들은 밥 한 끼도 사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중국 동포, 의인 중국 동포. 그래서 동아일보는 임성규 씨를 영웅이다, 영웅이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많은 신문이 있는데 왜 동아일보만 중국 동포 임성규 씨의 이야기를 보도를 했을까? 그것은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발로 뛴 기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피해 침수 현장을 이곳저곳 발로 뛰고 하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가 임성규 씨의 얘기를 듣고 이거를 널리 한국인들에게 알려야겠다. 이 아름다운 미담,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 신문을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야겠다. 이 아름다운 정신, 중국 동포의 아름다운 미담과 선행을 널리 알려야겠다. 그래서 취재하고 채방하고 발로 뛰어서 그리고 편집부, 상부에 기사를 써서 올렸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미담들이 있고 이 폭우 속에 미담들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었겠어요. 그런 기사들이 일들이 전국에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기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편집국에서 최종 결정할 때 편집장이 이 기사를 살렸다. 중국 동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신문에 편집을 해서 내자, 출판하자. 이런 결정을 했고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를 통해 임성규 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 이런 과정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러한 임성규 씨의 이야기가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알려지고 보도가 되었더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임성규 씨의 얘기를 보도했습니다. 발로 뛰는 기자, 그리고 이 아름다운 얘기를 취재를 하고 보도한 이 기자, 이게 바로 기자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엄청난 수해를 입어서 휴가를 가려던 사람들이 휴가를 취소하고 수해 복구를 위해서 피해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많이들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고 민간단체도 와서 복구 작업을 도와주고 있고 아픔을 함께하면서 슬픔도 함께하면서 이렇게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1만 년 역사 가운데 또는 반만 년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단결하고 뭉치고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극복해온 위대한 전통과 정신이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이고 조선민족의 정신이었습니다. 임성규 씨의 이야기, 이전에도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사는 중국 동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도와준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에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 그곳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온 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서 구해준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나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국 동포의 향기다. 선한 향기, 아름다운 향기, 아주 향기로운 향기다. 한국 사회에 스며드는, 한국 사회에 은은히 흐르는 중국 동포의 향기. 여러분, 사람은 향기가 있습니다. 꽃들만 향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향기가 있다. 그런 면에서 임성규 씨는 아름다운 향기를 발한 그런 동포다. 중국 동포TV는 우리 동포들의 아름다운 얘기, 또 미담 등을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널리 널리 알리는 이 선양의 일을 계속 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아일보에 이 기사가 나가고 동아일보 인터넷판에 이 기사가 있는데 그 밑에 이 기사를 보고 댓글이 이렇게 달린 게 있습니다. 그 댓글 가운데 한 2개 정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댓글은 이겁니다. 이 중국 동포에게 영주권을 주어라. 이러한 동포에게는 영주권을 줘야 된다. 아무나 주지 말고. 이게 댓글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조선족 동포도 배운 사람들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다. 학력이 없더라도 좋은 동포 많다. 조선족이라고 무조건 차별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살아가자. 우리 조선족은 우리 민족 맞지 않냐? 나는 한국인이지만 조선족 동포는 우리의 귀한 동포다. 이게 댓글입니다. 또 다른 댓글 하나 보겠습니다. 조선족들은 우리 민족의 슬픈 상처이며 슬픈 역사의 피해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가 망하면서 북방 동포 고려인 조선족이란 것이 만들어졌다. 그런 역사 인식입니다. 이 하나의 임성규 씨의 선행, 아름다운 행동으로 인해 중국 동포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을 굉장히 바꾸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